고려왕비실록 이의방의 딸로 폐출된 사평왕후 이씨. 무신정권하에 고단한 삶을 산 강종왕후. 강종왕후는 고려 제22대 왕으로 무신정권 탓에 여러모로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불운한 군주였습니다. 원래 부왕 명종이 군주가 될 팔자가 아니었지만 1170년 8월 무신정변이 터진 후 큰아버지 의종이 폐위되며 졸지에 군주가 되어버렸고 덩달아 그도 태자 신분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후 제1대 집권자였던 이의방의 딸을 태자비로 맞이했지만 이의방이 죽임을 당하면서 생이별을 해야 했고 이후 최충원이 이의민을 암살하고 정권을 차지하자 부왕 명종과 함께 강화도로 유배를 떠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13년 후 최충원에게 대들었던 사촌동생 희종이 폐위되자 최충원에 의해 개경으로 옮겨와 군주 자리에 올랐지만 고작 2년 만에 붕어하는데 한마디로 권력을 잡고 농단한 무신들 탓에 한많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덧붙여 강종 이후로 왕위가 상당히 오랫동안 장자에게로 계승되었는데 제22대 강종을 시작으로 고려의 왕위는 제29대 충무광에 이르기까지 계속 장자에게 승계되었습니다. 고려 제19대 명종의 장남으로 아직 아버지가 익양공으로 있었던 시절에 태어났는데 무신정변으로 백부인 의종이 폐위되고 아버지 명종이 즉위하자 1173년 4월에 21세의 나이로 왕태자가 되었습니다. 강종의 관례식 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정변을 일으키려던 이고가 역으로 이의방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의방이 권력 실세가 되자 1174년 3월에 이의방의 딸 이씨와 정략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제로 이루어진 혼인이었으나 태자와 태자비의 사이는 좋았는지 고작 9개월 짧은 결혼 기간 동안 수라의 수령공주라는 딸을 한 명 두었습니다. 그러다 서경유수 조이총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진압하러 출정했으나 실패하고 돌아오던 이의방이 정중부의 아들 정균과 승려 종참에게 암살당하자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태자비 이씨는 폐출되고 말았습니다. 1197년 9월 최충원이 부왕 명종을 폐위시킬 때 그 역시 강화도로 유배당하는데 북궁에 있던 강종은 최충원의 부하들이 윽박지르자 태자비와 함께 궁궐을 나와 비를 맞으며 말을 타고 강화도로 갔다고 합니다. 이후 강화도에서 14년간 유배 생활을 했고 1210년 12월 사촌동생이던 희종이 다시 그를 개경으로 불러들였는데 희종은 강종을 한남공으로 봉해 공작으로 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1211년 12월 최충원이 암살당할 뻔한 위기를 겪은 뒤 주동자였던 희종을 폐위시키면서 강종을 강한전에서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이때 강종의 나이는 60세로 역대 고려 임금 중에서는 최고령 즉위였으며 동시에 유일하게 60대에 즉위한 임금이었습니다. 제위 원년인 1212년 1월 강종이 임금으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훗날의 고종이 되는 아들 왕진을 개경으로 다시 불러들인 것이었으며 이후 전례를 따라 조세를 줄이고 사면령을 선포했습니다. 5월에 자신의 모후 의정왕후를 광정태후로 추존하면서 옥책을 올렸는데 옥책에서는 스스로를 신이라 하고 어머니를 성모라 했으며 아버지 명종을 선왕으로 칭했습니다. 7월에 아들 왕진을 왕태자로 봉했고 불을 만들어 관절을 설치해 주었으며 8월에 조칙을 내려 태자의 모후이자 자신의 왕후인 유씨를 연덕 궁주 왕비로 책봉했습니다. 또한 이의방의 딸 사평왕후 이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수령공주로 봉했으며 하원백 왕춘에게 시집 보냈는데 동국 이상국집의 수령공주가 강종과 원덕왕후에게 감사의 뜻으로 보낸 표문들이 전해집니다. 수령공주는 계모인 원덕태후와의 사이가 좋았던 걸로 보이는데 표문에는 친모인 사평왕후 이씨를 잃은 자신을 너무 잘 보살펴줘서 제명을 받들 수 있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위 하원백 왕춘이 태자에게 천인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한다는 내용의 전문을 올렸기 때문에 강종은 이때부터 이미 태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긴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태자에게 과장되게 올린 표현일 수도 있지만 강종이 워낙 늙었으니 단순 표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제2년인 1213년 4월에 드디어 아버지 명종의 무덤인 지릉을 참배했습니다. 이미 고령이었던 강종은 점차 건강이 악화되었고 오랜 유배 생활로 인한 지병으로 8월 9일에 수창궁 합병전에서 붕어했는데 즉위한 지 1년 8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유조를 남긴 뒤 밤이 되어 세상을 떠났다는데 사후 아들 고종이 강종을 종묘에 제사 지내며 책문을 올렸고 직접 의복문까지 나가 강종의 영정을 배웅했는데
주변 신하들이 이를 보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고려사 고종세가에는 당시 이것을 구경하던 백성들의 반응이 적혀 있는데 백성들은 강종이 돌아올 것이란 생각을 전혀 못한 듯합니다. 강종의 왕릉인 후릉은 정확한 위치는 미상이지만 고려사전료 기록에 따르면 추존 안종의 무릉 옆에 위치했다고 하며 1217년에 후릉이 풍수에 맞지 않아 외침이 있다는 이유로 김덕령이 최충원에게 이장할 것을 간언했습니다. 이후 최충원이 후릉을 이장하고자 했으나 곧바로 없애서 모종의 이유로 이장이 무산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안종의 무릉 인근에 2개의 왕릉급 고분이 상하로 배치되어 남아있어 이 중 하나가 후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신이 강종이 임금으로 있으면서 모든 정무는 권신의 견제를 받았고 갑자기 병들어 나라를 다스린 횟수도 짧았으니 참으로 슬픈 일이라고 평가를 내릴 정도로 임금으로서 했던 업적이 없었습니다. 사평왕후 이씨. 고려사 권팔 18열 권제1 후비 강종 후비 사평왕후 이씨. 강종의 후비 사평왕후 이씨는 이의방의 딸이다. 강종이 태자였을 때 이의방이 그를 태자비로 들여서 수령공주를 낳았으나 이의방이 주설되자 쫓겨나게 되었다. 사평왕후 이씨는 강종의 제1비로 무신정변을 주도한 이의방의 딸인데 강종이 태자일 때 이의방이 태자비로 들였고 수령공주를 낳았지만 1174년에 이의방이 주살되자 쫓겨났습니다. 남편인 강종이 1212년에 유배에서 풀려나 즉위해 딸인 수령공주가 궁주에 봉해진 것에 비해 사평왕후는 추존된 것으로 보아서는 사망 시기는 알 수 없지만 1212년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훗날 전주이씨의 왕조인 조선이 성립되는데 전주이씨는 왕족이었기에 사평왕후는 한국사에서 유일한 전주이씨 출신 왕비가 됩니다. 드라마 무인시대에서는 아명이 달래 이름은 월이라는 설정을 하며 개념 있고 똘똘하며 당당한 성격으로 나오는데 박은빈이 역할을 했습니다. 아역치고는 꽤 대사도 많고 등장도 많은 편인데 작중 상당히 개념 있고 똘똘하고 당당한 소녀로 나오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무비의 아들 희도 친동생처럼 잘 돌봐주는 모습을 보여 심성도 착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40회에 처음으로 공예태우와 면대하는데 원래 달래를 황태자비로 간택한 것은 정략적인 이유가 크긴 했지만 월이가 조리 있게 대답을 잘하자 공예태우와 선평왕후는 월이를 마음에 들어합니다. 정략 결혼이긴 했지만 황태자도 월이가 마음에 들었는지 이의방 사후 월이를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으며 그녀가 황궁에서 쫓겨나자 몹시 슬퍼했습니다. 사평왕후는 궁에서 쫓겨난 후에 무려 40여 년 만에 강종과 다시 재회하는데 정중부에 의해 태자비에서 쫓겨난 후 40여 년 만에 강종에 의해 왕비로 복귀를 한 것입니다. 물론 살아서 복귀된 것은 아니라 죽은 후 추존이 된 것인데 사서에 의하면 강종이 즉위한 후에 최충원에게 사평왕후의 복귀를 부탁했다는데 강종의 사평왕후에 대한 사랑은 40여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나 봅니다. 오늘 고려왕비실록은 이의방의 딸로 배출된 사평왕후 이씨였습니다.